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게이오 대학교는 일본의 최상위권 사립대학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저명 인사와 더불어 일본에서 가장 많은 도쿄 증시 상장 기업 CEO를 배출하며 2017년에는 세계 대학 순위 192위에도 올랐죠. 지금도 그렇지만 1980년대 일본에선 이런 명문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게이오 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하시구치 세이지 역시 잘나가는 부동산 주식회사에 들어간 남성이었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에게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훗날 본인이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이 때문에 결국 살해되리라는 것을 말이죠.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던 세이지는 1988년에 게이오 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유명한 부동산 회사에 들어간 소위 말하는 엘리트였습니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배운 그는 1년 뒤에 퇴사했고 개인 부동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아 얼마 뒤 폐업하는 수모를 겪었죠. 경영 능력이나 일머리는 그리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친구의 소개로 유흥 경영 컨설턴트 세미나에 참여해 공부했던 그는 1993년에 가명을 사용해 히가시 고탄다에 위치한 맨션을 6군데 빌려 SM 클럽인 파라다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는 여러 잡다한 업무를 위해 리쿠타 신지라는 남성을 고용했죠. 신지는 1970년에 일본 야마구치현 구다마스시에서 일란성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났고 센슈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중도에 자퇴하고 디자인 전문학교를 졸업. 인테리어 디자인을 배운다며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폭력 사건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며 1994년에 일본으로 돌아온 뒤 변변찮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구직 자리를 알아보던 중 세이지가 신문에 낸 구인 광고를 통해 파라다이스의 직원으로 들어간 남성이었죠. 당시는 초창기였기에 관리 직원은 그가 유일했습니다. 그렇기에 신지는 홀로 발품을 띄웠고 여러 개선할 점을 제안하는 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그가 들어오기 전에 비해 파라다이스의 이익은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형 겐지까지 직장에 끌어들여 열과 성을 다해 일했던 신지. 그가 이리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이익률을 높이면 보상을 주겠다. 열심히 하면 새 지점 오픈 시 점장 자리를 주겠다라는 세이지의 약속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이지가 새로운 점장 자리에 가게의 손님이었던 히라가라는 남성을 앉히자 신지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히라가의 거만한 태도와 더불어 자기가 더 많은 일을 함에도 월급이 4배나 차이 나자 결국 그의 불만은 터지고 말았죠. 그가 여직원을 따로 2차까지 뛰게 하고 손님에게 받는 별도의 요금을 빼돌린다는 폭로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지는 세이지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싫으면 그만둬라였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는 형인 겐지와 다른 직원 A를 끌어들여 세이지와 히라가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죠. 겐지의 경우 직접 세이지를 만난 적은 없었지만 동생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이 강했고 직원 A의 경우 그들만 사라지면 좋은 대우와 급료 인상을 약속한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1995년 12월 20일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한 그들은 둘 중 한 명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먼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말을 마쳤는데 다음날 신지는 파라다이스의 맨션 중 한 곳에서 홀로 잠들어 있는 세이지를 발견해 겐지를 불렀습니다. 혼자 범행을 벌였다가 도중에 깬다면 가라데 유단자인 그에게 반격당하리라 판단해 형을 불렀던 것이었죠. 물론 혼자 범행을 벌이기에는 부담감이 크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형제는 잠들어 있는 세이지를 살해했고 함께 범행을 계획했던 A를 불러 사용하지 않는 다른 호실로 시신을 옮겼습니다. 오전에 범행을 마친 그들은 이날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었고 저녁 무렵 예쁜 여성이 면접을 온다는 거짓말로 히라가를 불러냈습니다. 첫 범행 당시 충격을 받은 겐지는 잠시 다른 방에서 마음을 추슬렀고 그 사이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온 히라가는 신지와 A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히라가의 지갑과 차, 아파트 열쇠를 훔친 뒤 그 역시 세이지를 놔둔 호실로 옮겼죠. 이제 남은 것은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이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냈던 B라는 남성과 야쿠자에게 의뢰하니 그들은 고급차와 현금으로 1000만엔, 하나 약 1억 원의 돈을 받고 처리해 주었거든요.
B에게는 추가로 세이지의 집에 침입해 통장을 훔쳐오게 했고 그를 은행에 보내 약 4억 원에 달하는 돈을 찾기도 했습니다. 신지는 위임장도 위조해 파라다이스의 경영권을 받은 것처럼 꾸며 평소와 다름없이 업장을 운영했죠. 얼마 안가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아 그는 확실히 이런 쪽으로는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범행을 벌이고 2달이 지난 1996년 2월에 말도 없이 사라진 세이지를 걱정한 부모님의 실종 신고로 그들의 범행은 들통났습니다. 세이지의 명의로 되어 있던 맨션 내부에서 경찰은 몸싸움과 혈흔의 흔적을 발견했고 범행 며칠 뒤 B라는 남성이 그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빼내는 것이 보안 카메라에 담겨 있었거든요. 경찰은 우선 B를 체포한 뒤 신문하는 한편 세이지의 주변 사람들을 위주로 조사와 탐문을 벌였고 점점 조여오는 수사망 때문에 결국 신지는 자수했습니다. 1996년 9월에 그가 말한 장소에서 야쿠자들이 유기했던 콘크리트로 채워진 2개의 나무 상자가 발견됐고 며칠 뒤 범행에 가담한 모든 이들이 체포됐습니다. 1997년 3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신지, 겐지, A는 범행을 인정하긴 했지만 각자 본인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신지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기에 강도 목적의 살인이 아니라 부인했고 겐지의 경우 히라가의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A의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만 있었다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었죠. 검찰 측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신지에게는 사형을, 공범 겐지와 A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998년 6월 5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들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며 금전욕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 특히 신지의 경우 사건의 주모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공범들을 교묘하게 깨어냈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다른 2사람에게도 구형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셋은 당연히 이에 대해 항소했고요. 그의 말에 도쿄지방법원은 A의 경우 살인을 직접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를 구속하기만 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에서 15년형으로 감형했지만 다른 2의 경우 갱생의 여지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7일 신지의 형이 집행되며 그는 3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죠. 불합리한 대우 때문에 앙심을 품고 돈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그들. 나쁜 사람이었던 그들이 꼭 지옥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